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대통령이 두 번째로 출석을 할 예정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도 출석할 예정이어서 지금 윤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조금 이렇게 일각에선 떠넘겼다라고 표현하는 뭐 김 전 장관이 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심판정안에서 어떤 식의 좀 대화가 오갈까 이게 좀 궁금한데 어떻게 네. 좀 예상을 하세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일 텐데요. 그렇죠? 아마 뭐 저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와서 내 책임이다. 내 부하들을 모든 게 내 책임이니 내 부하들을 건드리지 마라. 얘기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실 것 같고요. 예. 지금 사실상 탄핵 재판에서 법리적인 주장을 할 부분이 여지가 많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내란 수개가 돼버리면 형사처벌 수위가 아시다시피 사형 무기징역 2개밖에 없다 보니 너무 높아요. 네.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법리 다툼보다는 정치 다툼으로 사안을 바꾸고 싶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리 다툼을 해도 승산이 없다는 걸 법률가 출신이라서 누구보다 알 겁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들을 보면 좀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결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에 오래 계셨다 보니까 똑같은 법률가 출신들이라도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은 기본적으로 법리보다는 힘으로 하려는 경향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12월 3일 사태 같은 경우도 계엄 발행 사유나 여러 가지를 보면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힘으로 관철해서 뭔가 본인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 지형을 인위적으로 만들려고 하셨습니다. 네. 지금 이 이후에도 보면 계속해서 이 지지 세력의 단결 또 지지 세력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많이 요구하시고 거기에 도움될 수 있는 언행 위주로 움직이고 계세요. 뭐 지극히 정치적인 움직임이죠. 지금 탄핵 재판이나 아니면 수사 기관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도 또 저는 그 연장선상이라 보고요.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취하는 방어 방법은 하나입니다. 뭐냐 하면 이제 계속해서 지지층의 단결과 행동을 요구하면서 네. 본인에 대한 지지도를 올리고 이것을 가지고 힘으로 헌법재판소에 재판에 압박을 놓고 어차피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일부 정치적 성격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해법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어서 그러려면 꼭 필요한 것이 본인의 무결점 주장이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내가 지시했다 말씀은 안 하실 겁니다. 결국에는 나 대신 김용현이가 다 했다 할 건데 근데 문제는 김용현 장관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죠. 자기가 내란 수괴가 돼버리면 역시나 처벌 수위가 너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또 다른 부하에 또 미루는 모습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미루거나 아마 대통령께 요구를 미루기가 부담스러우니까 또 밑으로 미루려고 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조금 그동안 우리 헌정사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그 전에 있었던 분들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예전에 예를 들어 뭐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이나 아니면 뭐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다 보면 본인이 책임을 지고 대신 나를 따르던 사람들은 다치게 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계속 미뤄가는 형태의 모습이라서 조금 모르겠습니다. 좀 품이 있는 모습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좀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또 미루는 것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보여질 것 같다. 서로 미루다가 이제 계속 밑으로 밀어 내려가는 것 같아요. 뭐 김용현 장관도 내가 그런 구체적 지시를 한 건 아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고 한 건 아니다. 나 그냥 끌어내라고 한 거지. 그럼 국회의원 끌어내는 그 밑으로 또 내려가고 이렇게 자꾸 밑으로 내리는 형국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공수처에서 지금 대통령을 구속을 한 상태이고 아직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추가로 계속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는 상황인데 어제까지 3차 강제 구인 시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번번이 좀 실패만 하고 있고 뭐 심지어 이제 2차 구인 때는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병원으로 가는 일정을 알면서도 구치소로 그냥 가서 대기를 했다 이런 것까지 좀 알려졌어요. 공수처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정치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떤 생각이세요? 물론 법치주의에 따른 법 집행도 중요한데 어쨌든 현직 대통령입니다. 본인이 수사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으면 그 자체로 또 수사에 불응한 것이니까 그대로 기록에 남기면 되지 굳이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 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넘쳤던
왔던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 뭐 사실 12월 3일 있었던 일에 대한 내란 수괴 혐의가 주요 혐의지 않습니까? 그 네. 부분은 뭐 저 생각에는 충분한 사실 조사가 이미 된 것 같아요. 굳이 근데 반드시 피의자 신분으로 해서 본인 진술을 꼭 확보를 해야 한다. 가도 또 무피권 행사할 텐데 그렇게 강제 구인이 필요한 일인가 하는 의문은 사실 좀 가지고 있고요. 네. 좀 뭐 이건 조금 논지에서 벗어난 얘기긴 한데 지금 우리 사회가 사실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닌데 더 본질적인 지금 사회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늘 기회되면 늘 해왔던 얘기, 대한민국 정치가 진영 논리에 갇혀서 사회 갈등을 야기하고 이 사회 갈등을 자양분으로 삼아 정치가 숨을 쉬고 있다. 네. 이것 때문에 정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데 도리어 사회를 갉아먹고 국민들을 갈등 분열시키고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는 것이 정치가 되어버렸다.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12월 3일 이후에 이 진영 논리 싸움이 너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도리어 어떻게 보면 너무 싸움판이 되다 보니까 진짜 국가와 국민의 발전을 바라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 혐오를 가지고 정치를 멀리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하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서로 가치를 추구하면서 잘하기 위한 경쟁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린 이런 해법을 내겠습니다. 아닙니다. 우린 이런 해법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국가가 발전을 할 텐데 지금 보면 국민의힘도 또 민주당도 더합니다. 뭘 잘하겠다는 안이 없고요.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를 공격하는 데만 매몰돼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 지지자분들도 정치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왜 더 공격 안 하느냐. 그러다 보니 완전히 진영 싸움이 되고 진영 싸움이 되다 보니까 진영 안에서 옳고 그름 따위는 관심이 없어지고요.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지니까 대통령에 대한 탄핵 재판이나 형사 재판도 모두 다 그냥 갈등의 소재, 싸움의 소재가 될 뿐이에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 생각에는 탄핵 재판 또는 형사 절차는 이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이제 수사기관의 영역으로 넘어갔습니다. 공정하게 법에 따라 판단을 하도록 둬야 되는 것이지 네. 정치적인 압력을 뭐 이쪽이든 저쪽이든 똑같습니다. 자꾸 넣는 것은 법원의 재판을 왜곡하고 오염시키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진영 논리 싸움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야 합니다. 경제 네. 너무 힘들거든요. 예. 그리고 사회가 너무 망가졌습니다. 네. 온통 갈등과 싸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걸 빨리 사회 갈등을 봉합하고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일상을 회복을 해야 하는데 그런 노력들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양당 다. 그것보다는 그렇죠. 더 갈등을 야기해서 네. 이 갈등을 통해서 정치적 이익을 얻으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저는 이 자리를 통해서 양당 모두 특히나 뭐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니까 우리 당이 먼저 모범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좀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생산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고 국가의 문제를 해결해가는 우리의 일상을 회복해가는 거기에 더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였으면 좋겠다. 네. 그러면 진짜 국민들이 더 믿어줄 수 있고 그런 정치 세력에게 국민들이 믿고 나라의 운영을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민주당은 지지자만 바라보는 정치를 한 게 좀 꽤 되고 실제로 그러면서 결집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저쪽 당은 저러는데 우리만 또 중도층을 바라보고 뭐 이렇게 쇄신하는 모습하고 뭐 이렇게만 할 수 없지 않냐 이런 거 같고 최근에는 또 여론 흐름조차도 보수 결집 현상이 좀 두드러지다 보니까 그게 조금 더 어려워진 상황 같아요. 이제 어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과 절연하는 모습은 적절치 않다. 뭐 강경 우파와 거리두기도 적절치 않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이게 아마 요즘에 결집하고 있는 지지층을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딜레마에 좀 빠진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제가 말씀드린 진영 논리 싸움이라는 겁니다. 네. 이제 우리 정통 보수의 입장에서는 극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는 없어요. 극우라고 하는 것이 뭐 신났지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전체주의적이고 배타적인 거고 폭력적인 성향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우리 보수의 가치인 자유의 가치와는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조심해야 되는 거죠. 정통 보수가 극우화되지 않게 늘 조심조심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 싸움에 들어가게 되면 싸움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조직화돼 있고 행동력이 있고 돌격 앞으로 할 수 있는 돌격대와 행동대가 더 필요합니다. 그러면 진영 논리 싸움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맞지 않다 하더라도 네. 돌격대장 역할을 할 수 있으면 격려하고 키우고 써야 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옳고 그름은 중요하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런데 정치가 왜 있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진영의 이 승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기 위해 있는 것이지 이 정당이 승리하는 것에 모든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승리가 앞에 서버리면 이렇게 옳지 않은 수단이라도 승리를 위해서 활용하겠다고 하는 것이 되는데 마치 옛날 로마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게르만 용병을 쓰다가 게르만 용병들한테 나라가 넘어가 버린 것처럼 우리 보수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극우 세력이나 극단 세력들을 품어안다가 도리어 보수가 극우와 극단에게 함몰당해버리는 문제도 큰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뭐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분도 있고 참여하지 않는 분도 계시고 지금 이런 극단의 진영 싸움이 돼버리면 중간에 계신 분들은 또는 합리적인 분들은 거부감을 느껴요. 그냥 둘 다 싫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진영 싸움에 들어가기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이 당도 싫고 저 당도 싫어. 너가 왜 맨날 싸우기만 해? 왜 일은 안 하고 맨날 싸우기만 해? 하는 마음이 드는 분들이 다수시거든요. 네. 자, 근데 이럴 때에 우리가 책임감 있는 모습, 신뢰감 있는 모습. 그래, 진영 싸움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게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받드는 게 먼저야. 우리 보수의 가치에 따라서 국민을 위한 정책을 내고 실행하겠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안정적으로 사회 통합하는데 모범을 보이겠다는 모습을 보이면 예. 더 많은 사람들이 보수 정치를 더 응원하실 수 있고 더 함께 하실 수 있고 표를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어떻게 보면 책임감 있는 정치고요. 네. 뭐 민주당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더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빛이 나는 거죠. 근데 뭐 민주당도 보면 늘 지금 뭐 정쟁 수단, 정략 수단 자꾸 빠져들고 있습니다. 특검에서 지난번 내란 특검 할 때도 굳이 왜 관련 인지 사건을 끝까지 고집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정쟁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정쟁 빠져들어가는 모습이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본인 지지층을 강화하는 데만 도움이 될 뿐 국가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요. 사회활동 봉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요. 또 합리적인 많은 중도층 입장에서는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부분입니다. 네. 저는 뭐 지금이라도 잘하기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하기 상대를 경쟁. 못하게 해서 예. 반사적 이익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이건 비겁한 방법이에요. 양당 모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정치 현실에 있으면서 느끼기로는 우리 당도 민주당도 상대가 못하게 만들고 상대를 공격해서 반사적 이익을 얻는 데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오로지 거기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못난 모습을 예. 그걸 가지고 상대를 무너뜨려서 반사이익 그러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둘 다 못난 모습만 보고 있어요. 희망이 안 보이는 겁니다.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아마 국민 대다수가 지금 정치에 대해서 마음 둘 데가 없다. 나라가 왜 이러냐? 왜 맨날 싸우기만 하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정치가. 너무 극우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확실히 좀 선을 그어야 된다. 이런 그게 진영 생각을 싸움에서 확보하신 것 분명히 당장 우리 보수층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 건 분명히 있을 겁니다만 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옳지 않은 잘못된 또 오염시킬 수 있는 것을 적극 안아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뭐 제가 아까 얘기로 들었던 뭐 물론 다른 얘기긴 하지만 로마가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게르만 용병을 썼다가 무너지는 그런 꼴이 우리 보수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 보수와 극우는 다른 가치예요. 네. 다른 가치입니다.